윤석열 대선 후보가 충북을 찾았습니다. 충청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지지 문서에 서명하고 청주공항 활성화 등 확실한 지원 약속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로 병상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추가 접종을 통해 고령층에 대한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 이물질이 나와 치아를 다쳤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전국적으로 100명에 달하는 업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판사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성과 직무 능력, 친절성 등을 평가했는데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후보 선출 이후 처음 충청권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충북에서 두 번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충북 현안에 대한 확실한 지원 약속과 강소기업 방문, 그리고 청년 창업인과의 간담회 등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전날 세종과 대전에서 첫 일정을 소화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청주공항을 찾아 충북에서의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공항 구석구석 시설 현황을 설명 듣고 승무원들과 셀카를 찍거나 승객들과 스킨십을 이어갑니다. 지역발전 간담회에서는 충청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지지문서에 서명하고 공항 활주로 연장 등 청주공항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앞서 경선 과정에서 윤 후보가 내걸었던 충북 지역 공약입니다.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면 이 두 가지의 핵심 공약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고. 윤 후보는 자리를 옮겨 청주에 있는 2차 전지 제조 설비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공장 현황을 살펴본 뒤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주 52시간제, 임금 상승, 구인난 등 경영상 어려움을 정취하고 해결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력 있는 강소기업 육성에 정책 영향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로지 기술력 하나만 가지고 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강소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R&D 지원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는 청년 창업인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식당, 전통시장 상인, 학원 대표 등 청년 경제인 10명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과 정책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세세하게 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정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게. 윤 후보의 10시간 가까운 청주 일정에 우재세, 김수민, 경대수, 송광호 등 전 의원들이 대거 함께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후보는 내일 2박 3일간의 충청권 일정 마지막으로 충남 천안과 아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방역의 기본 방향을 위드 코로나로 틀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59명, 오늘도 오후 4시까지 37명인데요. 수도권에 이어 충북도 병상 여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특히 위중증 환자 병상은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76%로 남아있는 병상은 162개입니다. 하지만 산소 호흡 장치가 필요한 위중증 병상은 32개 중 31개가 사용되면서 단 1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문제는 언제든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중등증 환자가 도내에서만 355명에 달하고 있고 최근 일주일 사이 코로나 확진 비율 양성률은 0.78%까지 높아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36.7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10.9명으로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60세 이상 요양시설 등 추가 접종 대상은 현재 35만여 명이지만 실제 접종한 인원은 6만 5천여 명으로 접종률은 18.6%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추가 접종을 통해 고령층에 대한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것이 관건인 셈입니다. 면역력이 이제 그 반 이상 떨어진 경우도 있으시는 경우도 있어서 고령이기도 하고 면역력도 약하기 때문에 저항력이 굉장히 낮아져서 추가 확진될 우려가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수도권에 이어 충북도 병상 여력이 점점 바닥을 보이는 상황에서 추가 접종률을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천명했습니다. 병상 여력을 고려한 고육지책인데요.
집에서 코로나와 맞서 싸울 때 꼭 챙겨봐야 하는 것이 산소 포화도라고 합니다. 홍우표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택 치료를 내세운 이유는 선택과 집중에 의미가 있습니다. 70대 이상이나 당뇨,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에 집중하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중환자 병실이 동난 상황에서 의료진과 장비에 대해 추가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경미하고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에 있을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집에서 자가 격리하고 이제 증상에 따라서 대증 치료를 하면 되는데, 다만 재택 치료를 할 때 스스로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소 포화도입니다. 혈액의 산소가 얼마나 녹아 있느냐, 바꿔 말해 원활한 호흡이 가능한가를 알 수 있는 측정 지표로 94%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입원 대상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나타나는 폐렴 증상은 여느 폐렴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일반 폐렴은 호흡곤란으로 이상 신호를 즉각 알아챌 수가 있는데 코로나19는 호흡곤란이 올 때쯤이면 이미 산소 포화도가 뚝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폐렴에서는 이상하게 산소 수치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증상을 잘 못 느끼다가 이제 심하게 악화된 이후에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제 재택 치료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송체계나 이런 게 원활히 작동을 안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보건소를 통해 지급하는 자가치료 키트에 포함된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통해 자신의 혈중 산소 농도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를 다쳤다고 속여 업주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며 상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벌이다 발각된 건데 앞으로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충북 혁신도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손님이라는 남성에게 받은 사진입니다. 손바닥 가운데에 치아처럼 생긴 하얀 물체가 있습니다. 남성은 해당 가게에서 포장해온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며 9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당장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협박도 했습니다. 업주는 의심스런 생각에 인근 상인들이 모인 SNS 대화방에다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를 당할 뻔한 상인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한 분이 이빨 깨진 사진을 올리셨어요. 근데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동일한 사진을 또 다른 사장님이 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3개월 만인 지난 26일 전북 전주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에게 당한 피해자만 전국 100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사이로 조사됐습니다. 미수에 그친 건까지 포함하면 범행 시도 횟수는 수백 건이 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실제로 가지 않은 식당에 전화를 내 범행을 시도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공갈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각 지방 변호사회는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매년 그 지역 판사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 평사를 통해 권위적인 모습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충북 지역 판사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이태현 기자입니다. 변호사들이 올 한 해 충북 지역 판사들의 공정성과 직무 능력, 친절성 등을 평가했습니다. 결과는 100점 만점에 87.24점. 지난 2017년 이후 꾸준히 향상돼가는 모습을 보였고 10년 전 평가가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과거 지적됐던 법관들의 권위적 모습도 여전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 증인이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6시가 지났다는 이유로 증인을 돌려보내는 행정 편의주의적 재판. 구체적 이유 없이 단순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며 유죄의 심증을 드러내는 재판 진행도 있었습니다. 또 조정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음에도 조정을 강요하거나 변호인이 재판 기록을 제대로 열람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고를 강행하는 등의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올해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운영했다고 평가받은 7명의 판사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반면 4명의 판사들은 80점 미만의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 판사들이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보여야지만 그 법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변호사회는 이번 평가가 법원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법관들의 개별 점수를 청주지법을 비롯해 대법원에도 전달할 방침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피플 퍼스트 대회가 오늘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세상을 향해 자기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는 자리인데요. 안정은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발달장애인 전성국 씨가 연단에 섰습니다. 국내 발달장애인이 겪는 노동 현장과 권리에 대해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발달장애인도 다양한 일자리에서 일할 거리가 있습니다. 또 공고 일자리에서 2년만 일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 오래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시선으로 노동과 결혼, 차별 등 다양한 주제를 풀어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국 발달장애인의 자기권리 주장대회인 한국 피플퍼스트 대회입니다. 지난 2013년 국내 첫 개최 이래 충북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플퍼스트 대회는 발달장애인의 가족이나 주변인이 아닌 당사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행사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당사자를 대변하는 게 아닌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귀 기울여서 그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말할 수 있고 스스로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피플 퍼스트 대회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보호와 관리의 대상이 아닌 개인의 존엄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그분들이 미래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누구에 대해서 학대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발달장애인들의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한국 피플 퍼스트 대회는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됩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단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단양군에 따르면 월악산 국립공원에서 지난 주말 폐사체로 발견된 멧돼지 7마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로써 지난 14일 단양에서 도내 최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야생 멧돼지가 발견된 이후 단양과 제천 지역에서 모두 15마리가 확진됐습니다. 유아 교육회복지원금 갈등에서 비롯된 충청북도의 내년 무상급식 예산 감액 편성과 관련해 이시종 지사가 부족분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오늘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 연설을 한 뒤 무상급식과 관련해 합의를 파기한다고 선언한 적이 없고 다만 재정 여건상 당초 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예산 반영을 확인하면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유아들에 대한 교육회복 지원금 문제는 김병호 교육감이 오늘도 지원 불가 원칙을 천명한 상태로 원만한 해결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호천의 명칭을 미호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미호천 유역에 거주하는 주민 2,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300여 명이 명칭 변경에 찬성해 찬성률이 85.9%에 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명칭 변경 검토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과 사업장 불법 배출 등을 집중 단속을 진행합니다. 또한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16개 구간 88km를 집중 관리 도로로 지정해 살수차와 진공 흡입차를 투입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이후 20일 가까이 기름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기준 충북 평균 휘발유 가격은 1,685원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 전인 지난 11일보다 124원 내렸습니다. 경유 평균 가격은 1,508원으로 96원 하락했습니다. 어제 옥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6살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 여성이 신변 보호 대상은 아니었지만 범행 이전에도 A씨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와 괴롭혔다는 피해자 가족의 진술들을 토대로 스토킹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 여성은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7월 보은에서 실종된 지 2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50대 지적장애인 A씨 사건과 관련해 A씨가 기거하던 모텔의 업주 B씨를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급여 등 수천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월 충북의 광공업 생산과 소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0월 충북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10월보다 12.1% 증가했고 대형 소매점 판매는 1.5% 올랐습니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통신의 생산이 39.2%나 올라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